자, 어제는 이제 정광훈 관련된 정광훈의 부동산 투기, 탈세, 뭐 이런 거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왠지 이걸 보면서, 낯선 정광훈한테서 익숙한 저의 과거를 읽었다고나 할까? 왜죠? 왠지 이분한테 친근감이 가요. 뭐 관련 없는 데가 없어 이상한 거는. 이분 원래 목사 아닙니다. 그러면 뭐해? 아, 이 정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분 그쪽 업계 계시다가 건너오신 분이에요. 송 작가님은 원래 목사 아니었어요? 아니. 정광훈 같은 이제 앞으로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앞으로 정광훈 목사를 같은 목사 정광훈 같은. 언젠가 내가 종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 뭐 정광훈이 뭐 롤모델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 과거에 네. 순수하게 신학대학만 다닌 분이 아니에요. 아 신학대학을 나오긴 했어요? 난 나도 잘 그것도 모르지. 이상해. 근데 아무튼 과거는 잘 모르는데 네. 이분 요거 집장사 꽤 많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현업에 있던 동지로서 현업이 동지. 동지는 뭐야? 그러니까 뭐 동지적 의식이라고 합시다. 이쪽에서 부동산 갖고 장난질 치던 스킬이 야 이게 내가 딱 30년 전에 하던 거랑 똑같다 30년 전에.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가님 30년 전이면 20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주 이제 그냥 젊은 날 머리 피단 마른 놈이 나쁜 짓부터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랬네.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이 제 인생의 이제 초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업들을 많이 했죠. 근데 작가님 한 번 들어갔다 나오시진 않았죠? 갈 궁금해서. 뻔했는데 사면을 받아서 가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런 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더 탐사를 보시면 확실히 나오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재개발 지역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여러 채를 차명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일일이 저기에 사람을 넣어갖고 월세를 주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집들을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팔고 했을까? 이게 이제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 사람이 이제 헌납을 받았던 뭐 삥을 뜯었던 아니면 지 돈 주고 사람을 시켜서 샀던 어찌됐거나 주택을 수십 채를 차명으로 소유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집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비어 있으면 안 팔려요. 이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공실로 있는 집들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을 살게끔 해요. 딴 사람을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들을 여러 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를 해야 이게 판매가 잘 되고 나중에 가서 우리 한동훈 수법이랑 똑같은 거죠. 실거주자 이름으로 해갖고 거래가 일어나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탈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집으로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은 그걸 알고 계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너무 응? 반가워하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옛 추억이 떠올라서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류의 거래를 다수로 하게 되면 네. 반드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든 세무사를 통해서든 금융당국을 통해서든 이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양반은 나랑 똑같은 거지. 법적으로 내가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나랑 송 똑같은 작가님처럼 거는 뭐야 뭘. 진짜.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목사가 혼자 주도하는 것 같지만 자 거기에 돈을 대주는 동업자도 있고 명의를 전담하는 애도 있고 부동산 중개와 서류를 전담하는 이제 중개사와 법무사 그리고 은행이 세트로 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봐주는 동네 검사. 동네 지역 검사 한 명 정도는 끼고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조직 활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안 생겼다는 거는 반드시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지. 따라서 윤석열은 사실, 윤석열이죠. 다 윤석열이야, 저는. 전광훈 씨도 사실은
준 공무원 같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막무가내 말도 안 되는 증여와 막 투기와 막 이런 그 운영 과정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볼 때 그냥 종교심이 깊어, 신앙심이 깊어서 목사님한테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제 나온 사람들은. 아니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 이러한 거래가 집을 20채를 30채 뭐 50채를 헌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를 빌려갖고 집을 취득하고 그걸 헌납 명의로 넘기는 과정으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계속해서 집거래를 한 거야 이 사람 이름으로. 그럼 다 같이 한 패다? 다 한 패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직원이 와갖고 서류를 와서 대신해갖고 집주인 사인도 안 하는데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되고 그런 거 깔끔하게 처리해서 세금 부분까지 다 내거든 이런 부분은. 근데 한 번 더 증여라든지 무슨 불법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류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는 그걸 뒤탈 없이 뒤에서 다 손봐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이쪽으로 좀 날린 분이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목사로서 이제 자기 말은 그거잖아. 집을 주는 애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받은 거고. 아니 갖다 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앵기는 걸 어떻게? 근데 이제 양도 받으면 양도세 나오잖아. 그래서 판매한 걸로 하고 돈으로 받은 거야. 뭐 이런 마인드인 거고요. 아이고. 실제로는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집장사 우리가 말하는 30년 전에 유행했었던 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이다. 이게 갭 투자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 요즘은 용어가 생긴 거지만 옛날에 이게 집장사 스킬인 거예요. 손 작가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도 집을 주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저는 뭐 집 주셔도요 김영란법에 걸리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도 제가 낼 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주진 않잖아요. 신앙이 깊어야 돼. 근데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정광훈처럼 이걸 깊어요. 20채에서 50채씩 막 주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이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기자한테 던질 수 있는 것도 네가 파봐라. 법적으로 깔끔하게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 걸릴 게 없다. 깔끔하게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언급은 안 됐지만 여러분 마음의 집 안 받아요. 그 심리적 집 안 받는다고. 인형의 집 이런 거 하는데 뭐 네. 나라의 집 이런 거 안 종이집 받아요. 이런 거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부동산 없이 건물만 주는 집 이런 것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네. 토지 있어야 되고 건축물 내장 있어야 되고요. 등기된 걸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역할을 정말 이제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강조적으로 했었다고 치면 지금 전국에 선거구마다 자유마을 그래갖고 일종의 선거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이제 우리도 선거할 때 되면 뭐 시민단체들끼리 모여갖고 선거감시단 이런 거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그 230개 구에다가 10명씩 보내고 이러려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자체적으로 자봉도 하고 모금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러한 지역을 관리한다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국에 있는 253개 지역구 플러스 해외까지 이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돈을 누가 대주길래 정광훈이 할 수 있냐는 거지. 정광훈 개인이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거, 이게 아예 대놓고 어떤 그 부정선거, 이게
선거 뭐 개표나 투표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로 참관인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 사무종사원 같은 형태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얘가 대놓고 먼저 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이런 거는 그 모르게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이 국정원이나 이 선관위 쪽 이렇게 검사들 도움 받아가면서 요런 짓거리들을 조직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게 뭐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늘 언제나 이제 뭐 무슨 뭐 개표함이 없어졌느니 CCTV가 꺼졌느니 늘 시비는 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일 게 아니라 꼼꼼하게 거기 가갖고 이런 조직들을 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세력들이 옛날에는 전에도 말했지만 선관위라든지 지역 어떤 그 지구당이라든지 당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지. 즉 국진당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국진당의 사주를 받은 모종의 조직들이 그걸 운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종교로 통합되고 있는 거야. 정광훈한테로 오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기존에 쓰던 라인을 없애고 같은 방식으로 새 라인을 깔라고 하는 거야. 어느 쪽일까 그러면은? 김건희지. 김건희와 검찰 세력들이 기존에 있는 애들은 반발할 거 아니에요. 낙하산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계속 텃밭에 있는 사람인 거고 되더라도 이 사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듣도 보도 못하던 검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뜬금없는 천공 같은 놈이 뚝 떨어져 내려왔고 이 후보자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걔를 믿고 조직을 하라 그러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뒷수발을 들기 위해서 정광훈이 나섰다는 거거든. 근데 정광훈이 그만한 짓거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맡아서 자임할 정도로 이 정부의 숨은 세력들, 숨지도 않았지. 건희 같은 세력들하고 노골적인 일종의 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을 누군가 내야 되겠죠. 그럼 정광훈은 그 돈을 갖고 똑같이 엄청난 돈들을 챙길 수가 있겠죠. 거기서 나온 여력으로. 조금 이제 지나가는 얘기지만 정광훈의 교회가 85억이라는 걸, 84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도나 전문가들이 84억 받으신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500억을 주라고 쌩을 깐 거야. 그래서 하도 질리니까 500억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1000억 내놓으라 그러면서 지금 이걸 내놓으면 갈 데가 없으니 대토짜리를 줘갖고 우리 물건 다 보관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 주저앉겠다는 거야. 1000억을 받고 1000억을 받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세교회까지 지어달라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개발 이익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한 푼을 못 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류의 요구인 거거든. 당연히 못 받아들이지. 근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정광훈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정광훈은 분명히 이렇게 요구해도 받아줄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 측이 됐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금융 조달해준 TF 자금에서가 됐든지 간에 저한테 1000억 원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지. 나는 이거 혼자 안 쓴다는 거야. 1000억으로 교회를 지면 성전을 짓지. 강남에 삐까번쩍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돈인데 자기는 그 돈을 그런 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거야. 정치적 행사를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나는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 목록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받아낼 것 같아요, 1000억. 왜냐면 이 정도 돌리려면 1000억 들거든요, 이 정도 조직 돌리려면. 설마. 아니야, 이게 소송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소송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기려고 하면 합의가 되는 거지. 소송할 필요가 없어. 진 소송은 돈 안 주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정광훈이 250개 넘는 국내 조직과 해외 조직을 동시에 돌린대잖아. 다음번
다음번 선거들을 위해서 그럼 결국 다음번 총선과 그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돈, 그것도 선수금 쪽으로 1,000억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돈이라니까. 이 돈이 간다는 거야. 어떠한 형태로. 헌금으로 가든 보상금으로 가든 아니면 이번에 그 해외 교포청 만든다고 하잖아. 그럼 해외 교포청에다가 예산을 몽땅 몰아주고 이거를 정광훈이 미국에 깔아놓은 그쪽 지부에다가 돈을 밀어주면 역으로 안정적으로 외국에 있는 돈이 정광훈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 문제는 정광훈은 그 돈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따라서 더더욱 감시를 잘해야 돼요. 왜? 정광훈은 매사에 너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자신 있게 까거든. 지금 이 꺼낸 얘기들, 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들 실제 공인된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세무사가 파도, 검사가 파도, 경찰이 파도 이거 실정법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할 거예요. 오죽하면 더 탐사 강진구 기자께서 이거 빨리 해서 포상금 받자고. 그러니까 이거 세무서에다가 고발하잖아. 이거 만일에 이제 거기 양도세나 이런 걸로 해갖고 추가 추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파파라치 상금이 있어요. 신고한 사람한테. 네. 외국은 20% 줍니다만 우리나라는 얼마 전인지 손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빨리 하면 안 되니까. 응? 손 작가님 잘 아니까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조사 안 해주면 꽝이잖아. 아 그래요? 세무서한테 아니 일단 해놓고 저기 신고해놓고 빨리 조사 왜 안 하냐고 계속 올려야지 여론화시키고. 그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너무 5년이 지나가지고 서류가 없다. 증빙할 서류가 없다. 또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갖고 법적으로 처벌할 증거가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곤노할 최은순 사건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최은순이 22억 요양급여 2년 동안 부당 수급한 거. 그래갖고 그걸로 유죄 받은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서 22억 원 추징하기로 한 게 무효가 됐어요. 헐. 그래서 날로 먹었어요, 22억을. 그러니까 분명히 불법을 했는데 1심에서 불법을 해갖고 징역 3년에 뭐 어쩌고 실형이 나왔는데 고등법원, 대법원을 가갖고는 검사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을 못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1심에서는 죄가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갖고는 무죄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징하기로 한 어떠한 돈도 추징을 못하게 된 거야, 국비를. 근데 구청이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뭐? 그럼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재판을 하나? 뭐야, 검사가? 뭐지? 이런 나라인 거예요. 지금 공릉동 그쪽에 아파트 개발해갖고 그 관련해서 그 당시에 토지법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식수원보 관련한 환경 관련한 법 위반한 거, 경찰이 전부 불송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 발부도 안 하고 그냥 불송치된 상태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 와 진짜. 아니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해. 정광훈이 이렇게 내가 탈세했어라고 말하면 뭐하냐고. 갖다 집어넣고 조사 안 하고 뭉개버리면 무죄가 되는 세상인데. 이런 법 하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해보잖아. 얘들은 이제 루틴이 생겨갖고 못 건든다는 걸 알아요. 왜? 건들면 자기만 죽나? 거기 담당에 있었던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사 그거 봐줬던 경찰, 검찰 다 죽는 거야.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라고 얘기하는 배짱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당한 건 어쩔 수 없죠. 왜 대법에서 끝난 거면 지금 와서 최은수를 특별법으로 잡아낸다 그러다 저 돈은 못 받아내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더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더 당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진구 형이 쏘아준 작은 공이
선거 부정,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한 나쁜 개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광을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선거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지금 현재 불합리한 투개표 방식에 대한 얘기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신상철 소장을 모셔가지고 금요일 날 한번 얘기를 아마 이제 녹화로 할 것 같은데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특별 대담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원래 덜 탐사인데 더 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늘 그랬죠. 뭐 늘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하는 게 그렇지 뭐. 네.